최근 믿기 어려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30%가 전역 후 한국 정착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죠. 세계 최강 미군이 자국이 아닌 아시아의 한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CNN은 전례 없는 현상이라 보도했죠. 워싱턴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나 정답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뿐이었죠. 주한미군 철수론자였던 한 미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단 한 문장이 미국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저는 펜타곤 복도에서 CNN 속보를 봤죠.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25년간 제가 주장해온 바로 그 말이 백악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왜 저는 지금 불안한 겁니까? 제 이름은 윌리엄 스펜서입니다. 코드네임 아이언6죠. 국방부 전략분석관 25년 차였습니다. 평생 연구한 주제는 단 하나였죠. 주한미군 주둔의 비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Pre-Shuri, 철수가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그 말이 나오자 복도 전체가 북적였죠. 동맹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장성들이 뛰어갔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25년 보고서의 결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죠? 왜 가슴 한편이 무거운 겁니까?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크린에서 울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장군이 책상을 쳤어요. 재검토라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때였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스펜서 자네 보고서 말일세? 목이 말랐어요. 예, 장군님. Forfeit 프로젝트 withdrawal입니다. 10년간 작성한 비밀 보고서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철수는 가능하다. 자네 보고서대로라면 철수가 합리적이란 말인가? 25년 확신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론상 그론 그렇습니다, 장군님. 이론상이라고? 커닝터리아 싸움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렌스 장군이 웃었죠.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스펜서. 자네가 한국으로 가게 될 걸세. 심장이 멎었죠. 현장에서 보고 판단한 결론이라면 누구도 반박 못하지. 철수론자인 자네가 직접 확인한 거니까 48시간 내로 준비하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한국 25년간 분석만 했던 나라였죠. 보고서 속 숫자로만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죠? 왜 지금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까? 그날 밤 텍사스 집에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프로젝트 위드드로얼 파일이 놓여 있었죠. 주한미군 유지 비용 연간 50억 달러, 한국의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군사력 아시아 5위권, 모든 지표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자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명확한데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군화끈을 조이며 생각했죠. 나는 가설이 아니라 현장에서 판결한다.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다. 한 동맹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다음날 새벽,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죠. 로렌스 장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정 없이 오직 팩트만 보고하게. 팩트. 평생 팩트만 믿었죠. 인천행 군용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을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보고서를 떠올렸죠.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전략적 재배치, 모든 논리가 완벽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죠. 텍사스가 멀어졌습니다. 창밖 어둠을 응시했어요. 나는 동맹을 숫자로 봤다. 세상은 그 숫자를 믿었다. 이제 그 숫자를 깨부술 시간이 왔다. 13시간 후면 인천에 도착합니다. 노트를 펼쳤죠. 판결은 현장에서 내린다. 그리고 그 판결은 곧 한 시대의 방향이 될 것이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제 표정엔 냉철한 결심이 있었죠.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차가웠지만 명령은 뜨거웠죠. 저는 이제 막 제 확신이 시험받을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죠. 그리고 제 확신은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3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죠.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설이움. 습하지 않았어요.
텍사스보다 시원했죠.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밀치는 모는 사람도 지금 없었어요?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 자동 출입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죠. 얼굴 인식이 작동했습니다. Barrier, BB, 통과였어요. 이스메나염, 15분 만이었죠. 15분이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선 2시간 걸렸습니다. LA에선 1시간 반이었어요. 한국은 10시 5분이었죠. 터미널을 걸었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먼지가만 없었죠. 한이 하나도 없었놈.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들어갔죠.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펜타곤보다 깨끗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했죠.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북한 옆에 나라가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평택 미군기지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스리드닌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창밖을 봤죠.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차선이 명확했어요. 신호등이 똑똑했죠. LED 신호체계였습니다. 교통 흐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전쟁 위기국의 도로에서 질서가 느껴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어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흔디뜸, 혼돈이었죠. 여름, 무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질서였어요. 시스템이었죠. 평택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밤 11시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 동료 장교가 말했어요. 치킨 시키시죠. 앱으로 하면 금방 와요. 앱이라고? 밤 11시에? 지금 배달이 됩니까? 물론이죠.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앱을 열었어요. 수십 개의 가게가 보였죠. 밤 11시인데도 말입니다. 주문했어요? 뉴스 화면에 표시됐죠. 예상 도착 시간 20분이라고? 텍사스에선 불가능했습니다. 뉴욕에서도 1시간은 걸렸어요. 정확히 19분 후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어요. 흑한함, 뜨거웠죠. 포장이 완벽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맛이 아니었죠. 20분 만에 도착한 치킨이 내 편견을 녹이고 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이동했어요. 그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어요. 안내판이 보였죠.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정시였죠.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탑승했어요. 좌석에 앉았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뉴욕 지하철은 시끄러웠죠. 런던 지하철도 소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도서관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죠.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연결됐어요. 무료였죠.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COG였어요. 미국의 지하철이 30년 뒤처졌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에 한국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나왔어요. 스펜서 대령님 환영합니다. 악수했죠.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시뮬레이션 센터가 보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실시간 전장 지도, AI 분석 시스템. 이건 뭡니까? 말문이 막혔죠. 우리의 작전 통제실입니다. 김준호 대령이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죠.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대응 시나리오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초 단위라고 펜타곤도 분 단위였습니다. 미군의 교본이 낡아 보인다. 속으로 인정했어요. 사이버전 통제실로 이동했죠.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 수백 개의 모니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 차단합니다. 김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하루 평균 몇 건입니까? 3만 건 정도죠. 3만 건이라고? 그걸 막아낸다는 겁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청명했죠. 그런데 제 머릿속은 어땠습니까? 폭풍우였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보고서 속 숫자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틀렸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자립 가능하다. 문장이 화면에 떴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자립 가능하다고? 그게 전부입니까? 한국은 자립을 넘어섰어요. 독립적이었죠. 강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딜리트 키를 눌렀죠. 문장이 지워졌습니다. 대신 썼어요.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하다. 복잡하다고? 아닙니다. 명확했어요. 너무 명확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죠. 평택기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병사 면담이었어요. 담배에 불을 붙였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보고서가 단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내일은 또 무엇이 내 확신을 무너뜨릴까? 담배를 끄고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숫자들이 흩어지는 꿈을. 다음 날 아침 연합훈련장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북한군 기습 공격 시나리오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표준 대응 매뉴얼로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신 있었어요. 25년 경험이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북한군 부대가 나타났어요. 남하하고 있었죠. 미군 매뉴얼대로 대응했습니다. 방어선 구축, 화력 집중, 공중 지원 요청, 완벽했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움직였죠.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매뉴얼과 달랐어요. 신속했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10분 후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죠. 미군 방어선 돌파, 한국군 방어선 유지, 완패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준호 대령이 웃었어요. 스펜서 대령님, 우린 이 땅에서 매일 전쟁을 연습해 왔습니다. 70년 동안요. 말문이 막혔죠. 매뉴얼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여기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교범이 무너졌다. 단 10분 만에 오후의 산악 행군 훈련이었어요. 한국군 부대와 함께 움직였죠. 산을 올랐습니다. 가팔았어요. 숨이 찼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달리고 있었어요. 산을 달렸죠. 20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산을 달렸고 우리는 데이터를 들고 있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10분 전의 말입니다. 김준호 대령이 다가왔죠.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한국군은 특별합니까? 물었죠. 아닙니다. 모든 한국 남자가 이렇게 훈련받습니다. 21개월 동안요. 모든 남자라고? 의무복무제입니다. 대학생도 연예인도 CEO 아들도 모두 군대에 갑니다. 충격이었죠. 미국은 지원제였습니다. 한국은 의무제였어요. 국민 전체가 전사다.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면담 일정이 있었죠. 첫 번째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2년차 병사였어요. 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죠.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했어요. 이유는 한국은 좋지만 집이 그립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5년차 중사였어요. 같은 질문을 했죠. 철수라고? 절대 반대입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이유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집이라고? 예, 한국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있죠. 서울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놀랐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이 더 좋습니다. 무엇이 더 좋습니까? 안전합니다. 의료비가 싸죠. 교육이 좋습니다. 지하철이 깨끗하고요. 말을 이었어요. 텍사스보다 낫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세 번째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10년차 상사였어요. 저도 남을 겁니다. 이유는 코리안 드림이죠. 코리안 드림이라고? 예, 미국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엔 코리안 드림이 있죠. 노트에 적었어요. 코리안 드림.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면담이 끝났죠. 밤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다리가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인데도 말입니다. 안전했어요. 텍사스에선 불가능했죠. 밤에 혼자 걷는다고?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화로웠어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었죠. 철수는 국가의 명령이지만 이곳에서 철수해야 할 건 내 편견이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죠.
로렌스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서두르지 마라. 정확하게 보고하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말입니다. 제 확신도 흐르고 있었죠. 무너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쳤다고 믿었지만 배운 건 우리였다. 바람이 불었어요. 담배를 끄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다시 썼죠. 또 지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마침내 한 문장을 남겼죠. 보고서는 수정됐고 나의 신념도 함께 수정됐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눈을 감았죠.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꿈을 말입니다. 3일째 저녁 한국군 장교 식당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몇몇 장교들도 함께였죠. 식사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국, 젓가락을 들었어요. 서툴렀죠. 장교들이 웃었습니다. 친근한 웃음이었어요. 포크 드릴까요? 아닙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식사가 진행됐어요. 대화가 오갔죠. 가족 이야기, 군 생활, 취미,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대령이 술잔을 들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스펜서 대령님, 예, 묻겠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직 철수론자이십니까? 술잔이 멈췄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침묵했어요. 5초, 10초, 경제적 관점에서 말이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김준호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이렌이 울렸죠. 무슨 일입니까? 김준호 대령이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입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지금이라고? 예,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장교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작전실로 말입니다. 저도 따라갔죠.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스크린이 켜져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미사일 궤적 추적 중이라고, 요격 준비라고 장교들이 외쳤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지휘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 가동이라고, 이지스함 대기 태세라고. 모든 것이 신속했죠. 정확했습니다. 3분만이었어요. 대응 체계가 완성됐죠.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미사일은 동해에 떨어졌어요. 피해는 없었죠.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작전실을 나왔어요. 김준호 대령이 말했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한 달에 2~3번은 됩니다. 2~3번이라고?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 우리에겐 일상입니다. 일상이라고? 미국이라면 비상사태였습니다. 의회가 소집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일상이었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죠. 워싱턴에서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보고서 제출 독촉. 내용을 읽었죠. 스펜서 대령, 철수 근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조속한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철수 근거라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자립 가능하다. 문장이 화면에 떴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죠. 나는 지금 진실을 보고 거짓을 써야 하는가? 디리트 키에 손가락이 갔습니다. 눌렀어요. 문장이 지워졌죠.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예상을 초과한다. 또 지웠어요. 한국은 동맹으로서 가치가. 지웠습니다. 새벽 1시가 됐어요. 노트북을 덮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으로 갔어요. 다리 위에 섰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강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 임무는 철수의 명분을 찾는 것이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어요.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김준호 대령이었죠. 잠 못 이루십니까? 예. 그가 옆에 섰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김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스펜서 대령님. 예. 한국은 강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들의 파트너이길 원합니다. 가슴이 뛰었죠. 파트너라고? 예. 종속이 아닙니다. 동반자죠.
그 단어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선다고? 보호와 동행은 다릅니다. 그가 웃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닙니다. 존중이죠. 존중이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숫자를 셌어요. 비용을 계산했죠. 효율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담배를 끄고 버렸죠. 대령님, 예, 감사합니다. 무엇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김준호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진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갔죠.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생각도 흐르고 있었죠. 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죠. 보고서 파일.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파트너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동반자다. 문장을 읽었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보고서의 한 줄이 나의 양심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가볍다. 진실을 썼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그리고 새로운 신념도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시청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제안했어요. 행정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예, 한국의 진짜 힘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시청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어요. 박민수 과장이었죠. 환영합니다, 대령님. 디지털 행정센터로 안내하겠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문이 열렸죠.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서울시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박민수 과장이 설명했어요. 교통, 치안, 재난, 환경.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됩니다. 스크린을 응시했죠. 지하철 운행, 현황, 버스 위치, 교통 흐름, 대기질, 범죄 발생률. 모든 것이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AI가 분석하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자동이라고? 예. 교통체증이 예측되면 신호를 조정합니다. 범죄 다발 지역엔 순찰을 강화하죠. 펜타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민원 처리센터였죠.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은 없었어요. 키오스크가 보였죠. 수십 대였습니다. 시민들이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민원 처리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3분입니다. 3분이라고? 예. 대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DMV에서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한국은 3분이었어요. 박민수 과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죠. 앱을 보여줬습니다. 정부24라는 앱이었어요. 이 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카페에서도요. 화면을 넘겼어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세금, 부동산 모든 서류가 디지털이었죠. 종이 서류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99%가 디지털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오후에 병원으로 이동했죠.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이 나왔어요. 이재민 원장이었죠. 환영합니다. 응급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죠. 환자가 들어왔어요. 구급차에서 내렸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재민 원장이 설명했어요. 구급차에서 이미 진단이 시작되죠. 병원 도착 전에 수술실 준비가 끝납니다. 몇 분 만입니까? 평균 5분입니다. 5분이라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2시간이었어요. 한국은 5분이었죠?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이 보였어요. 다빈치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300대 이상입니다. 미국보다 많습니까? 인구 대비로는 훨씬 많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저녁에 김준호 대령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한정식집이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15가지 반찬이었어요. 젓가락질이 조금 나아졌죠. 김준호 대령이 웃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연습했죠. 술을 따랐어요. 소주였습니다. 한잔 했죠. 스펜서 대령님, 예, 보고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충격이었습니까? 생각했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고? 예, 한국은 모든 것이 시스템입니다. 군사, 행정, 의료, 교통,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김준호 대령이 술잔을 들었어요. 70년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라고? 예, 북한과 대치하며 우린 배웠습니다. 효율이 생존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은 안전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죠. 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일이 위기였죠.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김준호 대령이 물었죠. 보고서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김준호 대령의 눈빛이 빛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왜입니까? 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밤거리였죠. 넌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안전했죠. 평화로웠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내일은 판문점에 가시겠습니까? 판문점이라고? 예, 분단의 현장입니다. 그곳을 보셔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가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죠.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70년 위기가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다. 문장을 응시했어요. 저장했죠.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효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70년 긴장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효율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판문점입니다. 분단의 현장.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잠들었어요. 꿈을 꿨죠. 철조망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꿈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차량이 북쪽으로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났죠.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대령이 말했죠. 곧 도착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판문점이었죠.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웠죠. JSA 공동경비구역이었습니다. 파란 건물들이 보였어요. 회담장이었죠. 저쪽이 북한입니까? 예, 저 선 너머가 북한입니다. 선을 응시했습니다. 단 몇 미터였어요. 하지만 그 몇 미터가 70년을 가르고 있었죠. 북한군이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들을 보고 있었죠.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50미터 정도입니다. 50미터라고? 총소리가 들리는 거리였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대치하고 있습니까? 70년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숨이 막혔죠. 7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치한다는 겁니까? 예, 365일 24시간입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9월 1일 이후 20년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지쳤죠. 한국은 70년을 버텨왔어요.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어요. 정확히 중앙에 선이 그어져 있었죠. 이 선이 분단선입니까? 예, 이 테이블 위로 남과 북이 나뉩니다.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회담이 있었습니까? 수백 번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예,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철조망이 보였죠. 지뢰 경고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지뢰가 있습니까? 예, 수백만 개입니다. 수백만 개라고? 70년 동안 묻혔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뒤에 이런 현실이 있었죠. 김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스펜서 대령님, 예, 이곳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린 선택이 없습니다. 강하거나 사라지거나죠.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채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왔죠. 창밖을 봤습니다. 철조망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선명했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죠. 로렌스 장군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긴급. 클릭했죠. 스펜서, 백악관이 재촉하고 있네.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게. 철수 근거가 필요하다네. 철수 근거라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썼어요. 장군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전송했죠. 노트북을 응시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읽었죠. 한국은 자립 가능하다? 아닙니다. 이미 강력합니다. 한국은 보호 대상이다?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철수가 합리적이다? 아닙니다. 철수는 실수입니다. 손이 멈췄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적도 생기겠죠. 하지만 진실입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다음 날 저녁 해리스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이거 보셨습니까? 서류철을 건넸어요. 뭡니까? 서명부입니다. 열었죠. 이름들이 빽빽했습니다. 한 장, 두 장, 10장.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철참 200명이라고? 기지 병력의 절반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모두 철수 반대입니까? 한국에 남고 싶다는 겁니다. 서명부를 넘겼죠. 이름마다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 집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랍니다. 미국보다 안전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걸 보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해리스가 경례했어요. 저도 경례했죠. 그가 나갔습니다. 다시 펼쳤어요. 1200명의 이름, 1200개의 이유, 1200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쓸 시간이었죠. 심호흡했습니다. 타이핑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함께 서 있다. 문장을 응시했죠. 저장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제목을 달았죠. 아이언6 보고서, 한반도 주둔의 전략적 필요성 재평가,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철수가 아닌 강화를, 첨부 파일을 추가했어요. 서명부 1200명, 사진 자료 50장, 인터뷰 기록 30건,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죠. 클릭했습니다.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진행바가 움직였죠. 50%, 70%, 100%, 전송 완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법정은 백악관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죠. 로렌스 장군이었습니다. 보고서 받았네. 장군님. 자네 정말 이러는 건가?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네. 알고 있습니다. 후회 없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스펜서? 훌륭했네. 장군님이라고? 자네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 역사를 선택했지. 전화가 끊겼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 미국의 하늘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하늘은 제 선택의 증거였어요.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소수의 보고서에서 시작된다. 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역사를 선택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잠들었죠. 꿈을 꿨습니다. 백악관의 꿈을 말입니다. 3일 후 새벽 4시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암호화 메시지였죠. 스펜서 대령, 백악관 출두 명령, 오늘 오후 3시, 오버오피스. 손이 떨렸습니다. 대통령 직접 면담이라고? 전례가 없었어요. 이건 내 커리어의 끝이거나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행이었어요. 13시간 비행. 잠을 잘 수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되뇌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였죠. 펜타곤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로렌스 장군이 동행했죠. 긴장하나? 당연하지. 장군이 웃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솔직하게. 장군님. 스펜서? 자네 보고서 파장이 컸네. 알고 있습니다.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보고 싶다고 했네. 심장이 뛰었어요. 백악관에 도착했죠. 경비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양쪽에 초상화들이 있었죠. 역대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오버오피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죠. 들어오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스펜서 대령, 예, 대통령님, 앉게.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밑줄이 쳐져 있었죠.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흥미로운 보고서였네. 감사합니다. 철수론자가 철수 반대를 주장하다니. 예, 이유가 뭔가? 진실을 봤습니다. 진실이라고? 예.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말해보게, 정말 우리가 철수한다면 무엇을 잃게 됩니까? 시작했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첫째, 아시아의 영향력입니다. 손가락을 펼쳤어요. 계속. 둘째, 중국 견제. 셋째, 기술 동맹. 넷째, 반도체 공급망. 다섯째,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우리를 성장시킨 동반자입니다. 대통령이 펜을 돌렸어요. 동반자라. 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단호했죠. 한국은 이미 강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코리안 드림. 예라고? 보고서에 나온 말이지. 예, 대통령님. 더 말해보게.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주한미군의 30%가 정착을 희망합니다. 30%라고? 예.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입니까? 안전합니다. 효율적입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일부 측면에서는 정적이 흘렀죠. 긴 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스펜서 대령. 예, 솔직하게 말하겠네. 예,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는 건 오만이었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대통령님, 오만입니다. 대통령의 펜이 멈췄어요.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피보호국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듯 했어요. 아니었죠.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5분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죠. 조니, 대통령님이라고? 그대의 보고서는 재검토될 걸세. 감사합니다. 스펜서? 예, 용기 있는 보고였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게. 일어섰습니다. 경례했어요. 문을 향해 걸었죠. 스펜서 뒤돌아봤습니다. 예? 잘했네.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왔죠. 로렌스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했나? 예, 그럼 됐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CNN 속보가 떴죠. 주한미군 철수논의 무기한 연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죠. 로렌스 장군이었습니다. 봤나? 예, 자네가 해냈네. 제가요? 진실이 이겼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죠. 일부 장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싸늘한 시선도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양쪽을 갈라놓는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죠. 여보세요? 스펜서 대령님. 김준호 대령이었습니다. 아니, 김준호 준장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하는 제가 드려야죠. 저요? 대령님도 곧 준장이십니다. 예라고? 명령서가 발표됐습니다. 윌리엄 스펜서 준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임명. 숨이 멎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준호 준장이 웃었어요. 선택입니다. 선택이라고? 예,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눈을 감았죠. 돌아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죠. 명령으로 떠난 한국, 이제는 나의 선택으로 돌아간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한국행 준비. 이번엔 달랐죠. 철수를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역사를 바꿨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바꿨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내일이면 인천입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었죠.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잠들었어요. 꿈을 꿨죠. 한강의 꿈을 말입니다. 3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였습니다. 군용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렸죠. 한국의 공기.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돌아온 것이었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김준호 준장이 서 있었어요. 경례했죠. 다시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언6.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돌아올 곳을 찾았습니다. 악수했어요. 단단했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교통, 빛나는 건물들, 집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연합사 취임식이었어요. 용산사령부,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기립해 있었어요. 한국군, 미군, 마이크 앞에 섰죠. 심호흡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때 보호와 피보호였던 관계를 끝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죠. 이제는 서로를 지키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한국 장교들의 눈빛에 울림이 있었죠. 미군 병사들도 기립했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죠. 김준호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첫 회의였어요. 브릿지 프로젝트, 주한미군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주둔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가족 지원, 취업 연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우린 주둔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연결하러 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첫 한국어 수업, 50명의 미군 병사들이었죠. 한국인 교사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사들이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서툴렀죠.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교실을 나왔습니다. 김준호 준장이 함께 걸었죠.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까? 뭐라던가요? 다른 해외 기지에도 확산하겠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를요? 좋은 일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이었어요. 참여자 500명, 한국어 능력 향상, 가족 만족도 상승, 정착 희망자 증가, 모든 지표가 좋았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로렌스 장군에게 전화했어요. 장군님, 스펜서, 은퇴하겠습니다. 뭐라고? 1년 후 은퇴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이유가 뭔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에 남을 건가? 확실한가? 알겠네? 훌륭한 군 생활이었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 후 은퇴식이었어요. 준장 계급장을 떼어냈죠. 30년 군 생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서울 외곽에 한강이 보이는 집을 샀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죠. 한국 방산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문역 제안이었어요. 수락했죠. 일주일에 3일, 미군과의 협력 자문이었습니다. 적당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노인이 앉았어요. 외국인이시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입니다. 관광입니까? 아닙니다. 웃었어요. 여기 삽니다. 아, 그렇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왜 한국에 사십니까? 질문이 왔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엔 꿈이 있었습니다. 대답했죠. 한국엔 현실이 있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당신도요? 걸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바람이 불었죠. 벚꽃이 피 날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죠. 한강, 벚꽃, 파란 하늘, SNS에 올렸습니다. 캡션을 달았어요. 홈. 댓글이 달렸죠. 동료들이었습니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코리안 드림이 진짜구나.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다. 한 동맹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어요. 나는 철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돌아왔다.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나는 새로운 깃발을 세웠다. 동맹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였다. 코리안 드림. 펜을 멈췄습니다. 그건 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죠.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아름다웠습니다. 집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곳이 내 집이다. 저녁이 왔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죠.
25년 전 저는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숫자를 믿었어요. 데이터를 신뢰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동맹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걸요.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파트너라는 것을,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동반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선택한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7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도 그 흐름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이언 6. 그 코드네임은 이제 과거입니다. 지금 저는 그냥 윌리엄 스펜서, 한강변에 사는 한 남자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집에 왔다. 마침내 집에 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